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의 클라우드 클리닉 매달 만나보는 AWS 9월 새 소식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새로 나온 신규 기능들 그리고 이제 AWS 서울 이전에 최근 출시된 서비스 중에 AWS 싱글 사인온이라고 서비스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AWS What's New에서 소식을 이렇게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알아봤지만 이 What's New의 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What's New 소식들을 다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몇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가 한 10개씩 되니까 이거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정을 한 것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저희가 8월 17일 정도까지 아마 신규 서비스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기능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해드리고 싶어 몇 가지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AWS 컨트롤러 포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평가판입니다. 네. 이 쿠버네티스에서 사실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힘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서버 오케스트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객체 스토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리소스가 필요한데 그거를 다 이제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게 다 구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AWS에 있는 서비스들, 그 서비스들을 이렇게 쿠버네티스 안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컨트롤러 평가판입니다. 요게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리소스에 이제 우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뭐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다이나모DB, ECR, S3, SQS, SNS 요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로 이렇게 구성하기 힘든 서비스를 이제 AWS 서비스를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해 쓸 수 있는 컨트롤러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뭐 공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코드의 제 기능에 대해서 요청도 가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AWS의 뭐 특정한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면 쿠버네티스에 넣으려면 요 컨트롤러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 평가판이니까 좀 더 이제 출시될 때까지 좀 다듬어야 될 텐데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핫하니까요.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가 사실은 뭐 많은 일들을 없애주지만 그래도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그거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AWS 파게이트라고 하는 서버리스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EKS랑 ECS 이런 이제 쿠버네티스 그다음에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컨테이너 자체를 이제 서버리스로 제공해주는 컴퓨팅 엔진 서비스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도 이제 아마존 E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죠. 요거를 이게 붙여가지고 이제 연구 스토리지가 없는 경우에도 요 EFS 통해 가지고 이제 연결해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AWS 람다라고 서블리스 저희 컴퓨팅 함수 서비스 있잖아요. 그 서비스도 EFS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류의 AWS 서비스를 기존의 뭐 컨테이너 기반 워크로드나 아니면 서블리스 워크로드에 계속 연결하는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가 요즘 굉장히 핫하긴 하지만 여전히 쿠버네티스로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의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일들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이제 서버리스 기반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이제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AWS 커뮤니티 히로 중에 서버리스 히로이신 분이 만든 그 뮤지컬 영상인데, 서버리스 뮤지컬이라고. 이제 이걸 한번 보니까, 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서버리스 뮤지컬.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시면, 람다가 어떤 일 해주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오퍼레이션 잡, 네, 오퍼레이션 잡을 줄여주는데, 뭐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랑도 다르고 패치도 필요 없고 메인 터너도 필요 없다. 뭐 이런. 그래서 이 영상에 보면은 이제 AWS 서버리스 그 패밀리죠.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다이나모DB, 이벤트 브리치, 그다음에 이제 AWS 람다 같은 서비스들을 소개해주면서 이런 컨테이너에서도 해야 될 많은 워크로드 업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여주니까 서버리스 한번 꼭 써보세요. 이런 이제 영상입니다. 아주 재밌으니까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시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0일 날 나온 서비스 중에 앰플리파이 플루터 개발자 평가판, 제가 좀 요즘 평가판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요것도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를 위한 이제 플루터라고 하는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있죠. 요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앰플리파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 AWS에 있는 서비스들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 때 필요해지는 많은 그 라이브러리들 이런 거를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그다음에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플로터라고 하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이번에 지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핫한 프레임워크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을 이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AWS에 있는 서비스들을 좀 더 빠르게 그 플루터를 통해서 앱을 개발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8월 20일쯤에 저희가 AWS 로봇 메이커 월드 포지라고 이제 3D 로봇 시뮬레이션 기능을 출시를 했어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 AWS 로봇 메이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로봇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로봇 있잖아요.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주는 일종의 그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메이커 자체가 이제 서비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로봇메이커는 이제 그 ROS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는데, ROS 기반의 그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개발 환경. 그다음에 또 로봇을 실제로 이제 만들지 못하더라도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실제로 이제 로봇에다가 탑재하는 플릿들에 탑재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로봇 애플리케이션 그 만들면은 뭐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시뮬레이션 환경도 만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도 이렇게 만들어서 생성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월드 포지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그 원하는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 필요한 어떤 뭐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배치를 해가지고 그 로봇을 이렇게 거기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템플릿 생성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들이 있어서 그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침실, 뭐 거실, 다이닝 구조, 뭐 이런 아파트 이런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든가 할 때 필요한 이런 것들을 구성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살펴보면 만들어진 요 로봇 그 부분의 치수,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 길이, 이제 방이 있는지, 내부는 바닥재는 뭘로 할 건지 뭐 이런 걸 다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로봇 로봇 메이커에 있는 월드 포지, 그 번역이 이제 세계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작업들을 이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로봇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로봇 메이커 서비스를 꼭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아는 딥레이서를 시뮬레이션 할 때도 이 로봇 메이커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8월 중순에 이제 아마존 EBS 신규 볼륨 유형 IO2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의 IO1이라고 하는 프로비저닝 IOPS가 높의 볼륨, 신규 볼륨 대비, EBS 볼륨 대비해가지고, 내구성은 100배, 그 다음에 그 IOPS 양은 10배 높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2년도에 처음에 우리가 EBS 볼륨,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서버의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64,000 IOPS까지 올릴 수 있도록 16배 이상 향상이 됐고, 지금 이제 IoT 볼륨 유형은 기존의 IO1 볼륨이랑 요금은 똑같은데 훨씬 더 내구성이랑 IOPS 양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IO1이라고 하는 Provisioned IOPS SSD 볼륨 스타일을 쓰고 계시면 그냥 IO2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손쉽게 기존 볼륨 유형을 IO2로. 그래서 사실 비용은 같지만 성능이 높아지니까 사실상 비용이 싸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그 볼륨을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 3일에 AWS 서울 이전에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 싱글 사인온 서비스는 이제 이번 언박싱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매월 AWS 서울 이전에서 나온 신규 서비스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이번에는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싱글 사인온 서비스는 AWS 계정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계정을 하나하나 쓰겠지만,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계정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SaaS형 서비스를 쓰는 회사도 많고, 또 회사 내 인증 같은 경우도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회사 내 사원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AWS에 있는 서비스랑 사내에 있는 인증 서비스, 그 다음에 서드 파티에 있는 사스 서비스까지 다 이렇게 연동해갖고 뭔가 인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리소스에서 인증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3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세일즈포스나 G 시트, 오피스 365 같은 제3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공급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도 다양한 AWS 계정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계정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회사 규모가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이 어카운트 수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SSO 솔루션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제 AWS하고 직접 연계하기가 쉽지가 않는 점도 있고, 또 기존의 SSO 솔루션이 SaaS 기반 앱하고 연동하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WS 작업하고 리소스에 대한 격리, 세분화된 권한 관리가 필요하죠. 각 계정의 권한들을 다 관리해주는 부분을 세분화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연동을 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다중 AWS 계정에 대한 싱글 사인온 기능들, 이런 게 다 이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다. AWS의 계정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제어를 중앙에서 해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손쉽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는 AWS 서비스들, 아니면 이제 서드파티 인증 서비스들, 디렉토리 서비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다 이제 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기능을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우선은 AWS SSO는 AWS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와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계정이 여러 개인 회사들이 AWS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서 계정들을 관리를 합니다. 계정 하나의 IAM만 만들어서는 이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계정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통합으로 이제 빌링을 하는 계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AWS 오거나이제이션을 세팅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계정들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기는데 그 계정들을 이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멀티 계정들에 대한 접근도 관리를 가능하고, 이거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세팅을 주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사용자들을 만들어서 생성해서 권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데이터 과학자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다, 네트워크 관리자다, 뭐 개발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미션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용자한테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서 뭐 그걸 이제 권한 부여라고 하죠. 인타일트먼트라고 하는데, 권한 부여를 해서 이제 요 사람들이 SSO로 로그인했을 때 딱 해당되는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또 외부에 있는 인증 서비스하고도 연동이 쉽습니다. 그래서 뭐 AWS가 운영하고 제공해주는 뭐 디렉토리 서비스 중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나 심플 액티브 디렉토리나 이런 것들도 제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이라고 하거든요. 인증해주는 그 표준이 있는데, 그 사물이라고 하는 인증 표준을 지원해주는 모든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은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정을 해주면 사용을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이티브 AWS SSO를 우리가 설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AWS 디렉토리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액티브 디렉토리나 심플 DB, 심플 AD, 그다음에 뭐 AD 커넥터, 마이크로소프트 애드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제공하는 인증 디렉토리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뭐 애저 AD, 그다음에 OKTA라고 하는 뭐, 한국 사람들은 좀 잘 모르시지만 외국에서 많이 쓰는가 봐요. 요런 이제 그 인증 서비스 밴드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별도로 그 싱글 사인온을 할 수 있는 사용자 포털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요 이제 사용자 포털 화면으로 통해 가지고 로그인을 이제 넘어가는 부분도 제공이 되고요. 되게 여러분들 아마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스용 그 로그인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서 권한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오고 하는 그런 이제 웹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해주는 일종의 그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외부에 공개를 해드리고 그거를 이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기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 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뭐 G 스위트, 오피스 365, 세일즈포스, 뭐 슬랙, 이런 이제 그 사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물 인증을 제공해주는 사스 애플리케이션 쉽게 연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SSO를 시작할 때는 먼저 AWS 오거나이제이션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SSO를 활성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디렉토리 서비스를 또 세팅을 해서 여러 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naged AD, AD 커넥터, 그다음에 Managed AD, 뭐 마이크로소프트 AD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무 역할 사용자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IAM 정책을 만든 다음에 그 권한들을 이제 부여를 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그거를 이제 부여해서 그 인증대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사용자의 권한이 맞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데모를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지금 이제 싱글 사인온 그 웹사이트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먼저 이 이네이블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런 다음에 그 인증 사용자들의 어떤 소스가 어딘지를 먼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AWS SSO, 그 네이티브 SSO에 있는 인증을 써도 되고요. 뭐 유저라든지 그룹을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AWS의 디렉토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외부의 이제 인증 공급자들인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사물 2.0을 이제 준수하는 모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AWS 이렇게 계정을 보시면 지금 현재 그 AWS 오거나이제이션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 퍼미션 세트를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퍼미션 세트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 이제 직무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잡 펑션에 따라 가지고 뭐 빌링, 데이터 과학자, 뭐 시큐리티 보안 담당자,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원하는 그 사용자들을 추가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권한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어카운트에서 이런 이제 퍼미션 세트들을 이렇게 세팅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원하시는 퍼미션 세트를 각 사용자에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넣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서드 파티에 있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한 수백 개 정도 되는 사물 2.0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오늘은 제가 그 드랍박스를 연동하는 걸 이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랍박스를 연동하는 걸 세팅을 하면 기본적으로 드랍박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쓸 때 그 설정하는 뭐 URL, 사인인 URL, 로그인 URL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 셋업하는지 그 방법들을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랍박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면 이제 싱글 사인온으로 연동을 하려고 할 때 그 싱글 사인온에 필요한 이제 인증하는 뭐 로그인 UR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드랍박스 화면에도 보면 이제 그 싱글 사인온에 대한 뭐 서명 URL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증,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이제 URL들을 뭐 아주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몇 가지만 세팅하면 쉽게 이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서 같은 것도 받아서 이제 드랍박스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AWS SSO 서비스랑 드랍박스가 이렇게 로그인, 로그아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SSO로 로그인을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URL에다가 이제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싱글 사인온을 드랍박스에서 켠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드랍박스와 SSO가 연동이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인증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CLI로도 우리가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S Configure SSO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SSO 스타트 URL 아까 같은 이제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URL이 이제 뜨게 되고요. 그 인증할 수 있는 URL을 넣은 다음에 이제 처음에 리전을 선택을 하고 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싱글 사인온 하는 이제 URL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싱글 사인온 포털 화면을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잠깐 넘어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싱글 사인온 포털 화면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로그인하면 여기서 다시 이제 되돌아가게 되고 인증된 결과를 통해 갖고 이제 CL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포털 화면이고요. SSO 포털 화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 됐기 때문에 이 안에 계정들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계정들이 있고 그 계정들을 선택해서 CLI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드민 권한이 있고 뭐 뷰어 권한이 있다고 하면 뭐 뷰어 권한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뷰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아마존 S3 같은데 뭐 데이터를 뷰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이 기본적으로 뷰어 액세스를 갖고 있는 계정의 프로파일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잠깐 넘어가서 실제로 이제 뷰어 권한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지 보면 네.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중에 S3 뷰어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 프로파일명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복사를 하고 S3에 있는 이제 버킷의 리스트를 한번 요 권한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세팅에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할 때 CLI를 쓴다고 하면 CLI도 SSO 연동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SSO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잠깐 이제 그림으로 조금 쉽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먼저 회사에 만약에 자체적인 액티브 디렉토리 뭐 또는 디렉토리
회사 내부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뭐 사용자 그룹이 있겠죠. 그 그룹 안에 사용자가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싱글 사인온을 세팅을 하면 SSO 유저 포털이라는 웹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 SSO 유저 포털로 들어가서 이제 쌈을 통해서 권한 확인을 한 다음에 특정 멤버의 계정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IAM 권한을 세팅을 하는 거죠. 금방 이제 제가 CLI를 통해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 SS로 그 유저 포털에 로그인한 다음에 이제 그 S3의 리스트를 보는 작업들을 하는 걸 보셨잖아요. 이게 아주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티브 SSO 그 AWS SS 서비스 쓰면 이 회사 내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이제 바로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아마 회사에 저런 그 인증이 있는 경우에 SSO를 쓰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는 회사의 그 액티브 디렉토리를 그 회사 AWS에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 심플 AD나 AD 커넥터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매니지드 AD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싱글 사인온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각각의 계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 계정들이 그 인타이트먼트라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퍼미션 세트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그 사용자 권한을 통해 가지고 매핑한 권한에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대개 이런 경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기존에 그 액티브 디렉토리와 기존에 아까 보여드린 그 방법대로 AWS SS 유저 포털에 로그인을 하되, 인증은 그 AWS 싱글 사인온에 있는 인타이트먼트를 활용해 가지고 멤버 어카운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인타이트먼트, 그러니까 권한 부여를 해주는 퍼미션 세트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마스터 계정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계정들에서 그런 권한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이제 가장 일반적인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 디렉토리 서비스, 싱글 사인온과 AWS 오거나이제이션을 이제 기존에 그 회사 내부에 있는 그 액티비티에 연계해가지고 권한을 세팅해서 이제 손쉽게 인증도 하고 권한 부여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손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 내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어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들이 예를 들어서 Azure AD를 쓸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OKTA 같은 것들 쓸 수도 있고요. 그 SAML 2.0을 컴플라이스하는 모든 그 IDP는 이제 여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SAML 기반의 비즈니스 앱을 세팅하는 경우에는 이제 싱글 사인온에 아까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을 세팅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 아틀라시안이나 박스나 드랍박스나 슬랙 이런 서비스들을 연동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 아키텍처도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회사 내에 액티비티 디렉토리가 있는 경우에 AWS 디렉토리 서비스랑 싱글 사인온을 가지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 서드 파티 비즈니스 사스형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SSO 그 인증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AWS SSO에서 이제 직접 그 유저랑 그룹을 세팅할 수 있는 네이티브도 있고요. 그다음에 AWS 디렉토리 서비스에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마이크로소프트 AD나 AD 커넥터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SAML 2.0이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AWS SSO에서 이제는 이제 유저 만들고 생성하고 이런 거는 이제 SSO 홈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웬만한 액티브 디렉터리도 바꿀 때도 필요한 기능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매니지드 마이크로소프트 AD나 AD 커넥터 같은 걸 사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직접 이제 사용자 만들고 생성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SAML 기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다른 점들은 유저 생성하는 부분들, 셋업하는 부분들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의 그 AD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SSO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WS SSO 서비스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점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권한 같은 거 설정할 때는 그룹에다가 할당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대개 이제 계정에다가 권한을 할당하는데, 일단은 먼저 그룹에다가 아주 최소한의 그 권한을 할당을 하고, 아까 이제 퍼미션 세트처럼 한 거를 이제 그룹에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좀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안이나 일관성, 편의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SCIM이라고 이제 도메인 간 아이디 관리를 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이제 IDP, 그 인증 서비스 제공자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쓰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AWS SSO의 이메일 주소 속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가 이제 굉장히 인증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SSO 서비스에서. 그래서 이메일 주소 꼭 속성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동으로 만약에 프로비저닝 하거나 아니면 POC 같은 걸 수행할 때는 IDP 사용자 그룹 이름 같은 걸 같이 이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라든지 AWS SS를 ID 소스를 할 때는 이 MFA라고 우리가 이제 제2차 그 기기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ID 패스워드 말고 추가로 인증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구성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SSO 그 AWS 설정하실 때 보면은 리전을 여러 리전에다가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리전에만 SSO를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또는 계정이 많은 곳 또는 회사가 위치한, 그래서 나중에 액티브 디렉토리로 연동을 할 때 그 같은 리전 안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위치가 한국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 리전에다가 요거를 SSO를 세팅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은 곳을 통해서 이제 세팅하는 것, 단일 리전만 지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뭐 AWS의 모든 서비스가 그렇지만 이제 할당량이라든지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외에 AWS 뭐 제품 페이지라든지 기술 문서에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간단한 어떤 뭐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블로그에도 SSO 서비스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OKTA 그 디렉토리 통합하는 방법, as AD 통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CLI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블로그에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발표 자료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하셔도 바로바로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WS 언박싱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싱글 사인온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이어서 한번 더 가볼게요. 제가 오늘 아마 오픈소스 관련한 프로덕트를 많이 소개해 드리네요. 저희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실행할 수 있는 특수 설계용 오픈소스 운영체제, 버틀라켓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의 정식 버전이 이제 지난 8월 말에 출시를 했습니다. 되게 예전에 뭐 메소스나 뭐 이런 약간 경량 OS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가상화를 위한.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컨테이너 워크로드에만 딱 집중을 두는, 컨테이너만 딱 올릴 수 있도록 집중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운영 체제가 되겠습니다. 리눅스 기반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도 경량 컨테이너 OS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버틀라켓 같은 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식 출시가 됐기 때문에 운영 체제가 이제 뭐 GitHub에도 공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실제 이제 요 버틀라켓이 또 아마존 그 웹 서비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의 또 기반 서비스가 되겠죠. 저희가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제 백핸드의 운영 체제가 돌아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쉽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의 실시간 로그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로 들어오는 뭐 컨텐츠에 대한 로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뭔가 문제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 대한 고객 니즈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지원해주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실시간 로그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대시보드 만들어 가지고 생성한 아키텍처는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로그를 보내면 이거에 대해서 파이오스를 통해 가지고 S3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일렉스서치 서비스에 넣어가지고 키바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시간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쉽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 프론트에 있는 다양한 로그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블로그에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이 과정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시면 요거대로 한번 해보셔서 그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빠르게 그 실시간으로 처리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존 라이트 세일 9월 초에 새로운 운영체제 블루프린트들을 이렇게 몇 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트 세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량 그 가상 호스팅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세일에 그 여러 뭐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 운영체제 보면 이제 그 리눅스 2, 그다음에 우분투 20.0, 뭐 데미안 10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FreeBSD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도 윈도우 2019 요것도 이제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새로운 그 OS가 추가가 됐으니까 한번 그 라이트 세일에 신규 OS 같은 거 쓰고 싶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그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AWS 아웃포스트에 지원한 겁니다. 이 아웃포스트는 사실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실제 이런 식으로 렉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렉 안에는 뭐가 있냐?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버 안에는 AWS 서비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렉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회사에다 설치를 하면 AWS 그 콘솔에서 이 렉의 위치가 이렇게 보여요. 마치 가용 영역처럼 하나의 가용 영역처럼 보이게 되고 이 안에 AWS 서비스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면 여러분들 렉에 이게 배포가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네. 그래서 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이 서비스고요. 비용은 뭐 꽤 그 다양합니다. 뭐 실제 보시면은 선결제 비용도 있고 그 매월 내는 비용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서울 리전에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서울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에 이제 뭐 M5 12X 라지 그 4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선결제 하신 경우에는 뭐 26만 불, 좀 비싸죠. 그렇지만 이제 매월 이제 800불 선결제 없는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금액을 내서 할 수 있고요. 이제 사내에 뭔가 이 워크로드가 있는데 AWS와 똑같은 어떤 환경에서 제공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아웃포스트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아웃포스트를 활용해서 AWS 인프라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얼마 전에 그 로스앤젤레스의 로컬존이라는 것도 저희가 런칭을 했는데 로컬존도 사실 아웃포스트를 기능을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웨이브랭스라고 이제 5G망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5G 그 통신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다시 아웃포스트 같은 걸 놓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5G 웨이브랭스 존에다가 이제 런칭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버라이존에는 이제 오픈을 했고 이제 한국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기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EC2 서버에 뭐 M5, C5, R5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인스턴스가 들어있고 스토리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EBS 볼륨 스토리지도 그다음에 VPC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이 그 ALB 그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ECS랑 EKS도 아웃포스트에서 런칭할 수가 있고 RDS도 쓸 수 있고 EMR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AWS 서비스 중에 굉장히 아주 이제 서비스가 180개 중에 몇 개의 서비스만 있지만 굉장히 핵심 서비스들이 아웃포스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AWS 클라우드랑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있는 AWS 아웃포스트 장비들하고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배포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AWS 클라우드용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온프라미스 환경에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LB가 이제 추가됐다라는 이런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ALB에 대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AWS 그 엘라스틱 빈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죠. 매니지드 그 컴퓨팅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 ALB를 제공을 하죠. 그렇지만 이번에 제공한 ALB는 여러 그 일러스트 빈스톡의 여러 환경을 이렇게 하나의 ALB로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ALB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일러스트 빈스톡이 있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파이썬용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자바용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뭐 PHP용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면 각각의 서버에다가 이제 EC2에다 배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지드로 배포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로드 밸런서가 하나씩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이제 그 URL 패스 기반으로 우리가 이게 로드 밸런싱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불필요하게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ALB를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건 뭐냐면 그 ALB 자체를 일라스틱 빈스톡의 특정 환경에 이런 식으로 배포를 특정 환경을 선택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굳이 이제 각각의 ALB 일러스트 빈속에 있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에다가 ALB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LB 하나를 사실 실제로 이제 뭐 그 ECS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서도 분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러스트 빈스톡 같은 뭐 EC2 환경에 그 서버에도 분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을 때 좀 다양하게 환경들을 세팅을 하더라도 쉽게 요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비용도 좀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도 좀 절감을 하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다양한 환경을 손쉽게 이렇게 서포트하는 부분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또 좋아했던 그런 소식이어서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인스턴스 타입이 있는데요. 그 T4G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T 인스턴스 타입은 아시고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버스팅이라고 해서 CPU의 일반적인 뭐 5%, 15%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CPU를 넘어가면 버스팅 크레딧을 통해 가지고 소진을 해갖고 이제 불필요한 아주 이렇게 불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쓰지 않고 또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피크를 치는 그런 워크로드에 딱 맞는 그런 인스턴스 타입이 T 인스턴스입니다. 뭐 T2, T3 이렇게 인스턴스 타입 있죠.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그래피톤 기반의 인스턴스 타입이고 이게 G가 붙어 있잖아요. G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AWS에서 만든 ARM용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인텔이나 AMD 칩이 아니라 이제 ARM용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 프로세서를 탑재한 거고요. 이번에 이제 T4G 인스턴스 타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T4G도 나노,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몰부터 이렇게 굉장히 작은 인스턴스 타입이 있고요. 또 이 프리티어를 또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 T4G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티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T3나 T2 마이크로로 프리티어를 쓰고 계셨다면 향후에 이제 T4G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꼭 써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금액도 굉장히 비용이 더 낮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T 인스턴스를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최근에 이제 이 T 인스턴스에 무제한 모드가 있잖아요. 언리미티드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리미티드 모드를 켜놓으면 굳이 이제 CPU가 그 크레딧이 다 날아갔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 크레딧을 구매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 문제 없이 T 인스턴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언리미티드 모드가 없을 때를 생각하셔갖고 T 인스턴스 약간 좀 뭐 이렇게 크레딧이 없을 때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무제한 모드를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이제 T 인스턴스는 사실 그냥 신경 끄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T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인스턴스 시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T4G 인스턴스를 할 때는 이 기존의 현대 이 X86용 그 OS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ARM이라고 검색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 ARM용 그 OS를 통해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나 우분투 이런 ARM용 버전이 있고요. 이 ARM용 버전을 선택하면 사실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비용은 뭐 드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은 다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스턴스 타입 비용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T4G 마이크로 인스턴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ARM용 버전을 썼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A 인스턴스 요거도 A 타입, 뭐 G 타입들 쭉 있잖아요. 그래서 T 인스턴스 타입도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여기서 골라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ARM 프로세서에 맞게 약간 좀 최적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AWS에서 최근에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몇 가지 행사들 안내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3개월 내에 이제 최근 행사 일정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100레벨, 200레벨, 300레벨 이렇게 전문 가수준 이런 기초 교육들을 해주는 것도 매달 저희가 온라인으로 열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3개월 행사 교육 페이지를 통해서 한국에서 제공되는 페이지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10월 17일 토요일에 AWS 커뮤니티 데이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 커뮤니티 데이는 AWS 사용자 모임에서 개발자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거거든요. 서버리스, 컨테이너, 모바일 앱 현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구축 경험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저도 이제 앞에 세션 2개를 맡았는데 하나는 이제 아마존의 어떤 개발 문화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아마존 운영 탁월성에 대한 소개랑, 그다음에 미국 현지에서 아마존에서 근무하고 계신 개발자, 그리고 개발자 매니저분들 몇 분을 제가 초대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아마존 개발 문화에 대해서 좀 패널 토의로 이렇게 하는 세션들을 이제 아침에 시작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스타트업 개발자들을 위한 사용 경험기, 그다음에 온라인 주문 서비스, 서버리스 아키텍처, 그리고 AWS 히로 스페셜이라고 해서 서버리스, 컨테이너, 머신러닝 히로 분들을 모셔가지고 조금 최근에 서버리스 사용 방법, 그다음에 또는 컨테이너 사용 방법, 그리고 머신러닝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통한 디지털 빅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세션들, 그다음 CDK 세션들 이런 것들 다 이제 잘 마련했으니까요. 이 AWS 커뮤니티 데이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는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캐스트를 통과하시면 300분한테 배달의 민족 정식 쿠폰, 그리고 5 참석자 중에게는 이제 클라우드 따끈따끈한 신간 증정하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퀴즈 이벤트에도 꼭 참여를 하셔도 재밌게 이벤트를 즐길 수도 있거든요.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께 저희가 이 앱 현대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또 뭐 기술 백서도 있고 전자책 다운로드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10월 15일 날 온라인 세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세션에 참여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리스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는 그런 세션들 마련을 했으니까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AWS 새로운 소식들 알아보는 클라우드 클리닉 9월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